해킹 관련 선관위의 입장이 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해킹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해킹이 방지를 잘 한다고 해서 국회가 최근에 날뛰는 걸 보면은 예산인지 아닙니다. 이건 동일한 선상에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해킹이라는 것도 하나의 전쟁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 위협 차원에서 현재 국회가 어떤 안보 위협을 우리한테 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종합적으로 저희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선관위의 해킹 진단을 보면은 우선 이분들이 2017년 이때 얘기한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킹은 전혀 뭡니까, 투표지 분리기, 여기서 말하는 투표지 분리기는 폐쇄 회로로 유무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해킹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낸 것이 2017년 8월달에 현재 2018년형 투표지 분리기를 내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에 보면은 제안 회사한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 10월 10일 국정원이 해킹 우려가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냐? 폐쇄 회로로 운영됐고 모든 것이 차단되기 때문에 해킹 우려가 없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현혹시키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최근에 1월 16일 선관위가 나름대로 과거보다 개선된 안을 우리한테, 국민한테 보고를 해주겠습니다. 그 보고에 뭐냐면, 첫째,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교안 전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바코드를 사용하겠다, 채택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CCTV를 사전투표할 때 CCTV를 24시간 볼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 작년부터, 저지난부터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지 사전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투표인은 그날 8시가 되면은 자기가 투표했다는 것을 다 흔적을 제거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걸 30일간 보존하겠다. 재판을 할 때 선거 무효 소송을 한 기간이 30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보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가늠할 것은 해킹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하겠다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심한 겁니다. 자, 과연 해킹 위험이 없는지, 그러면 해킹 진단 순서로 가겠습니다. 여기 2018년형 투표지 분류기에 한틀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회사가 투표지 분류기를 제작했습니다. 제작했는데 그들이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투표지 분류기가 20개의 부품으로 되는데 그 한 종류가 특정 소출력 무선 기기라고 해서 투표지 분류기에 내장됐다는 것이 여기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예사롭지 않을 가지고 2022년 행정법원에 재판을 걸어가지고, 원고는 제가 하고 피고는 선관위, 이 문제를 재판관들한테 실물을 갖다 놓고 증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판고를 얘기하고 저를 기각시켰습니다. 이걸 보고 재판부가 선거위에 놀아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통탄했습니다. 그 재판에서는 현장에서 제가 뭐라고 하면, 재판관 세수가 있는데 당신들이 재판관이야, 뻥패냐, 이게 무슨 사법부를 지키는 그 재판관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투표지 분류기 뚜껑을 열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 네모로 된 두 가지 네모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이 뭐냐? 반도체 칩입니다.
두 가지 반도체 칩이 있고 그 여기에는 어딘가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무선 통신기가 여기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해킹할 수 있는 통로를 아까 무선 기기가 내장됐다는 말씀드렸죠. 여기에 어디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해킹이 되느냐, 이게 바로 반도체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현장 운용형 반도체입니다. 그 현장 운용형 반도체가 여기 전문가인 우리 캐슨 박사가 이건 조작용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작의 통로와 조작의 장소가 바로 일어났던 장소가 투표지 불교의 내부를 보이다 튀어나오는데, 이게 2020년 5월 28일 시연을 했습니다. 선관위가 이 뚜껑만 열었지 실질적으로 시연을 안 했어요. 그리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기자들만 참석하고 전문가는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그게 작동을 안 한 상태예요. 작동을 했다면 이게 뭔지 알 것이다. 자, 다시 저는 말씀드리면은 해킹 통로와 해킹 장소는 전자기기고, 해킹 통로는 통신기기고, 무선 통신기고, 이것이 한때 뭉쳐진 이 현장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선거를 한번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되겠습니다. 조작용 반도체 칩, 제거하라! 조작용 반도체 칩 제거하라! 해킹 통로 통신기기 제거하라! 해킹 통로 전자 통신기기 제거하라! 이것을 제거해야만 제대로 투표지가 신뢰가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사전 투표지 관리관이 도장 찍는 거 그동안 인쇄하지 말고 도장을 찍게 하라. 아무리 도장을 잘 찍더라도 과거를 주도해보면 이분들을 신뢰가는 집단이 아니에요. 양심이 살아있는 집단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제 주관연 추론을 얘기하겠습니다. 투표지 분류할 때 모든 투표지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걸 이미지라고 그래요. 이미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이미지를 남겨놓으면 거기에 사전 투표관이 도장도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대조해가지고 사전 투표관 자기 도장을 찍더라도 이걸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도장 분명히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믿는다. 그거 가지고 못 믿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아까 해킹을 하려면은 통로가 있어. 통신 통로가 있어야 되고, 해킹하는 전자기기가 있어야 되고, 해킹을 하려면 전자기기한테 명령하는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명령 언어를 프로그램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는 언제 명령을 하냐면 사전 투표관이 투표를 할 때 그렇습니까? 투표 용지를 프린트 아웃할 때 이때 명령을 줍니다. 투표지 발읽기에. 그때 한번 투표지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이동하고, 아까 말씀드린 투표지 분류할 때 반도체한테 명령하는 것이 또 해당된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합니다. 이거를 공개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국방 안보에 해당되는 비밀이라 해가지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거는 소위 이 투표지 분류고 하고 하는 수단에 대한 언어지 국방 안보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거는 어거지도 이건 어거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구조 3항에 뭐라고 되냐면은 모든 공공기관은 제멋대로
공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법규를 만들어라. 그런 선관위 같은 선관위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서 이걸 거부하는 이유를 대라. 그런데 그런 이유를 안 대고 그대로 거부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집단입니다.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불법단 선관위 해체라! 해체하라! 해체라! 해체하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투표지 분류기를 사전투표관이 이 도장을 찍을 때 뭡니까 지금 법에는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데 시행규칙에서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법에 위반돼 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들었어. 헌법 114조에 6항에 뭐라고 하냐면 선관위는 법에 위반되는 법령에 위반되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관해로 시행규칙을 모법에 관한 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관위는 헌법에 불균하는 이거는 헌법 논란 기관입니다, 여러분. 헌법 논란 기관 선관위는 해체라! 해체하라! 헌법 논란 기관 선관위를 해체라! 해체하라! 감사합니다. 끌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셨다고 일부러 인사드리려고. 네, 이번에 계속해서 연설을 이어가도록